설마 구청장 하는데 1시간은 안 걸리겠지. 알 수 없어. 분량 보니까 1시간 반 나와요. 갑시다. 덤벼라. 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23년 4월 1일) 연합뉴스 초민이 재보선 낮은 관심도 속 투표율 변수. 2013년 9월 9일 국민일보 초민이 재보선 모두 여 텃밭. 2015년 10월 28일 전자신문 초민이 재보선 무투표 당선 확정자 눈길. 2017년 4월 13일 파이낸셜 뉴스 초민이 재보선 결과의 셈법 복잡. 유수의 언론들이 다룬 그 초민이 선거의 규모는 선거구 수 기준 각각 9, 12, 24, 30곳이었습니다. 진정한 초민이 재보선, 역대 최소 선거구 수의 재보선이 2023년 하반기에 치러지게 되었지만 언론은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초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재보선을 칭할 때 쓰던 수식어 초민이 사실은 정치적 무게감, 정치권이 선거를 대하는 온도를 나타내는 지극히 상대적인 말이었던 셈입니다. 선거구 수가 어찌되었든 유권자가 가지는 표의 무게와 중요성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무거운데 여야의 싸움이 심해지면 초민이가 아니게 되고 대통령실이 사활을 걸고 움직이면 초민이가 아니게 되다니 왜 정치부 데스크는 스스로 정치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파하려 들지 않고 정치권의 종속 변수가 될 때가 이리 많을까요? 유권자가 정치를 완벽히 내려다보는 시야각만을 추구하는 XSFM의 정치 예능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앞으로 보도에서 이런 말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관심 가지라고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말기 싫다 특별기획 2023 하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선거 데이터 센트럴 시간입니다. 더불어유피입니다. 파워 농축산인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워 농축산이죠. 뭐라고 네. 생각한 거죠? 아니, 요즘에 국민의힘이 당명 그 앞에 이니셜 바꿨잖아요. 기역, 히읗으로. 맞아요. 무능. 네. 그래서 그게 국힘이냐, 아니면 건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예. 네, 파워 농축산인이고요. 저스티스 에디터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초민이 재보선을 준비한 세민입니다. 네. 유민이야? 패트리어트 덕질인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왜요?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왠지 모르게 힘들어요. 왜냐면 지옥에 곧 떨어질 후임이 않게 그 파란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들. 건조 에디터가 인턴 자격으로 구경하러 나와있어요. 안녕하세요. 뭐가 좋다고 지금은 좋겠죠? 네. 데이터 센트럴이라는 이름의 지역. 훈련소 1일차 같은 거죠? 지금 내 표정 딱 양아치 같았어요. 그러면서 몇 년 전 나이가 저렇게 걸렸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 누님도 되게 해맑았어. 네.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했다가 뒤질 뻔. 근데 이 광경이 제가 슥 둘러보니까 대박이네요. 옆에 되게 괄괄한 성격의 고모 앉아 계시고 앞에 삼촌은 우리 회사 티셔츠에 스파이더맨 텀블러 들고 앉아 있고. 명절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명절 같네요. 저희가 명절 방송이 아직 안 끝난 기분입니다.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오버뷰를 해야죠. 오버뷰.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분당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주로 국민의당 창당에 관여하게 되는 비노계는 10월 하반기 재보선을 통해 호남의 교두보를 구축할 생각이었지만 친노계의 주도로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춤하게 되죠. 이후부터 5년간 하반기 재보선이 없다가 공직선거법이 다시 개정됩니다. 권리에 따른 공백이 늘어나는 문제를 국회가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각 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지자체장의 경우만 하반기 선거를 실시하는 개정안이 20년 말 통과됩니다.
그리고 처음 치러지는 20년대의 첫 하반기 재보궐선거, 가을 선거가 앞으로도 흔하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하반기 재보선은 규모가 작을 것입니다. 교육감과 지자체장만을 대상으로 할 테니까요. 그럼요. 예, 기록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단 하나의 선거구, 역대 가장 작은 재보선입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다 말고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연계는 없을 예. 테니까. 예. 근데 뭐 후보 수까지 따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니까 말이에요. 그걸 할품몰이까지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여튼 가장 작은 재보선인데 그 어떤 정치부 기자도 그 어떤 데스크도 초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 아주 특이한 선거입니다. 대본을 쓰는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 처음으로 아무런 표도 보지 않고 오버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는 선거구와 거리를 읽어야 되는데 지역구가 단 하나인데다가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구청장 한 사람을 뽑는 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전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거리가 생겼는데 그 구청장 슬래시 죄수가 사면을 받아 재보선에 나오는 적어도 XSFM 선거 데이터 센트럴 10년사에서는 처음 보는 재보선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행실에 문제가 있어 등록을 취소시켰더니 그 바로 뒤에 있던 예비 합격 1번이 아까 잘린 그 새끼인 것 같은 시츄에이션. 아우, 표현 찰지다. 그리고 두 번째 응시하면서 하는 말이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은 내가 학교 땅을 재개발해서 벌어주겠다고 애교를 떨면 완벽히 맞아 들어갑니다. 대단한 학생이네. 39억 아잉 단초라.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이 중앙당 발로 40억 애교 발언 웬 말이냐. 그랬다가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다 39억이다라 그랬다. 그래서 공보에는 39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초란 숫자를 확인하시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은 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입니다. 사퇴와 등록 무효 없이의 경쟁률 7대1, 남성 4명, 여성 3명, 6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 50대 3명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여성이 되고 젊어집니다. 7명의 후보는 공직선거에 데뷔하는 민주당 후보 포함 이번 선거 전까지 도합 20회의 선거 출마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12번이 한 사람 것입니다. 잠시 후 제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서울 강서구 올리의 선거인이만큼 사전투표 제도의 범용성은 지역적으로는 거의 사라집니다. 저희 방송 업데이트로부터 내일 10월 6일 금요일과 10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선거구가 하나라 강서구 주민들이 강서구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개표 당일인 10월 11일 수요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전투표일엔 투표 안내문에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으로 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항동에 사시는 분들이 내발산동에서 투표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번 주말에는요. 근데 이제 전국 투표처럼 막 인천 가서 하시거나 그렇죠. 그때 우리 그랬잖아요. 휴일이니까 놀러 가는 길에 하고. 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 상반기 재보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주에 있는 사람이 울산 가서 하고 그 정도가 가능했는데 이번엔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광고 듣고 시작하죠. 김포공항에 들고 가고 싶은 노트북 한국 레노버. 개화산 등성이처럼 빽빽한 인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김포 골드라인과 9호선을 버티는 힘의 원천 큐비엔. 서울식물원처럼 자연 친화적인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3 하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명절 같아.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상반기 재보선은 원칙적으로 4월 첫 주 수요일이고 네. 하반기 재보선은 원칙적으로 10월 첫 주 수요일인데 이번에는 명절 피하느라 한 주 뒤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23년 하반기 재보궐 데이터 센트럴 단 하나의 선거구 강서구청장입니다. 광고 나중에 하나요? 광고 해야 돼.
레노버! 장사할 생각이 없어? 레노버 사주세요.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XSFM 쿠폰을 사용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입하였습니다. 그럼 형이 읽어주시겠나? 액세스몰에 레노버 페이지가 있어요. 클릭합니다.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또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레노버몰이 가요. 레노버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쿠폰 코드 XSFM 숫자 2 LENOVO XSFM2 레노버를 넣고 이제 결제하고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노트북 최대 2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이게 쿠폰 적용이 안 되는 모델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본사에서의 프로모션이 걸려 있을 때고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중국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레노버 프로스토어 법인 사업자 임직원 전용에 해당된다. 그럼 더 좋은 조건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액세스몰 페이지를 경유해서 가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저희도 조금을 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거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처음 할 때는 4명의 노동자 중에 3명이 아이패드고 1명이 노트북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이패드는 저만 살아남았어요. 네. 다들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허세다. 노트북이 편하다. 노트북이 편합니다. 물론 태블릿도 레노버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 하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아직 5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18일 전임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으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번 임기 첫 구청장 고리의 주인공이 되지요. 더 설명할 수 있지만 농축산인의 시간을 빼앗는 격이 되므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선거 상식. 대한민국 선거의 기호순번은 의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당이 1번입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56세 남자 전주생 완산고 경찰대 5기 경위 89년 퇴임 22년 33년 경찰 유닛. 후보가 경찰대에 있었던 88년 1월 경찰대 총동창회는 소위 경찰 중립화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민주화 항쟁이 거둔 성공들 중 하나였지요. 독특하게도 경찰대 학생들이 이 발표를 한 이후에야 정치권이 만나서 경찰 중립화 법안 논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 뭘 해야 그 소리가 정치권으로 연결되던 시대였으니까요. 진짜 독특한 건 87년 후보 단일화 실패 이후 담쌓고 지내던 민주당과 평민당이 경찰 중립화 논의를 기점으로 다시 공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후보는 이때 뭘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냥 재보선이니까 TMI 하나 넣어봤습니다. 제 원고는 TMI로 가득합니다. 육군 병장 만기이지만 경찰이니까 전북경찰청 군사특기는 100. 경찰이죠. 장남은 올해 8월에 공익법무관으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익법무관이란? 그러게, 그게 뭐예요? TMI. 200명이 채 되지 않는 독특한 보직. 로스쿨 졸업 후 변시 합격자 중에 미필자가 가는 곳으로 군법무관처럼 3년간 복무를 하지만 군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말하자면 땅개와 공익의 대응체계처럼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이 존재합니다. 뭔가 아버지의 공직 생활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러워서 검사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검사 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군이 아닌 법무부 소속으로 임지를 법무부나 각급 검찰청에 갈 수도 있고요. 국선 변호사 일을 미리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공익 근무보다 크리티컬하게 커리어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장남은 그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작년까지 경찰의 2인자, 무궁화 3개였던 사람이 전과가 있을 가능성은 없죠. 전과 없고 등촌동의 집, 예금, 보험, 아버지 전주 집, 장녀, 익산 전세, 합해 신고재산 15억 1,000만 원, 공직선거 데뷔 전.
저는 많은 언론들이 국민의힘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가지고 제목을 쓴 걸 보고 정말로 진교훈 후보가 무슨 허위 이력을 썼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국민의힘 후보의 말은 이거더군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당 민생경제국민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갑작스럽게 후보로 끼워넣기 위해 만들어준 이력이 아닌가. 이거 허위다. 조국 조민이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누굴 임명하면 갑자기 긴 직함을 내주는 건 기원전부터 있던 동아시아의 문화입니다. 참고로. 모든 심지어 원외 정당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경찰 일만 했고 핫한 이슈에 걸리는 일이 없다 보니 재직 시의 언론 보도는 대부분 승진 아니면 지역 언론의 보도자료뿐입니다. 작년 신임 대통령 취임 시에 대통령실 이전 TF의 치안대책위 위원장이 되어서 2달 정도 현 정권 인사로 일합니다. 계속 데리고 가기 위해 했던 인사는 아니었던지 2달 뒤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면서 퇴임합니다. 21대 국회 민주당 경찰 출신인 증평 진천 음성의 임호선 의원은 치안 정감, 대전 중구 항운하 의원은 치안 감,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 낙선한 원경환 전 석탄공사 사장은 치안 정감으로 퇴임했습니다. 검찰과 민주당의 대결이 잦아들기는커녕 더 심해진 전국에서 후보는 상황의 엄중함을 세워본 뒤 공직선거 데뷔전을 하향 지원한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쓰리무궁하니까요. 지난 대선과 지선의 참패를 통해 민주당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일반 국민의 부동산 수익과 투자 수익에 대한 놀라운 열망을 건드릴 때는 조심하라는 거였을 겁니다. 넥스트 김만배가 되고 싶은 수많은 기자들이 부동산이 올라도 비난, 내려도 비난을 할 테니 특히 대도시에서는 표를 얻기가 쉽지 않지요. 중앙당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고 있는 후보의 공보물에는 여당 후보와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열성적인 재개발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그린벨트가 많은 강서구인지라 물론 지금의 분위기가 아니었어도 상황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재개발이든 오르든 내리든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의 마지막 TMI. 흡수 합당되거나 그 다음 선거에서 한 명도 당선이 안 돼서 들어 누워버리는 정당이 있지요. 식물 정당이 됐다고는 하는데. 나 어딘지 알아. 하지만 당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당원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며 경우에 따라 선관위에서 경상보조금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 누워도 당을 유지하곤 합니다. 사실 그냥 돈이 나오니까 존속하는 것이 1번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극우 정당이 이렇게 많아졌고 극우가 아닌 곳에서는 당의 기능을 다한 정당들도 여전히 플래카드 정치를 하죠. 대표적인 것이 열린민주당과 민생당입니다. 유후. 민생당은 참고로 지금 올해만 해도 경상보조금 좀 받았어요. 2억 9천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민생당의 김영숙 예비 강서구청장 후보가 8월 24일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9월 22일에 진교훈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아무도 모르는 후보 단일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끝. 그 경상보조금 뜯어먹으려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얼만데? 네. 예. 왜냐면 지금 그거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아, 정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일 수 있죠. 아니, 당대표가 뭐 이거 사적으로 유용했다, 뭐. 다만 정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실제로 선거를 뛰는데 드는 돈을 써야 하는 위기의식보다는 조금 약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디펜딩 챔피언인데 재보선에 나와? 왜 내가 부끄러운겨? 잠깐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 그렇죠. 재신임 선거. 아, 셀프 재신임이었던 거야? 그 진교훈 후보 공보를 보니까 왜 이렇게 길에서 악수하고 막 이런 사진 찍을 때 이제는 시민들 얼굴은 이렇게 뭐라고 했죠? 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네요. 그거 바뀌었죠. 네, 이게 원칙인가 봐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중앙당에서 정말 만기친남한 선거운동이라서 이번이 아마도 다음번에 민주당 캠프들은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블러 처리해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좀 더 들어요. 이제는 뭐 텔레비전에서 왜 이렇게 시민들 인터뷰할 때 그 배경으로 나오는 다른 분들의 블러 처리 이게 변했나 보네요. 네. 그냥 TMI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긴 시간을 뭐로 배울까? 아니 원고를 이렇게 길게 써오시고 그 걱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왜냐면 내가 포인트를 크게 키워놔서 그래요. 우리 개인의 원고의 3배예요. 국민의힘 원흉이니까. 국민의힘 김태우 48세 남자 현 정당인
전 강서구청장. 예. 근데 여림이 아니라는 게 일단 경력부터 여림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는 게. 그 경력부터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감찰주사 6급이라고 하네요. 이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낮달 수도 없고 높달 수도 없는 그런 공직 생활이에요. 그러다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관 반원이 됩니다. 팀장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 2018년 청와대를 나온 뒤 갑자기 국민에게 보고합니다. 이른바 국보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21대 총선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합니다. 강서구 을에 국민의힘으로 총선을 출마를 하고 카운터 파트너였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에 패를 해요. 네. 패. 꽃놀이 패 안 알고 그냥 졌다는 뜻이죠. 자, 그 국보TV가 지금은 김태호 TV로 바뀌어 있나 봐요. 맞아요. 77만이네요. 잘 팔렸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자, 이후 강서구 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았고요. 이후에 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공익제보분과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익제보자로 윤석열 기믹 캠프에. 처리가 돼 있죠. 자, 2022년 3월 29일 1심에서 징역형 선고가 되었으나 공천장을 받아요. 그리고 17대 지방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강서구청장 초선에 당선을 하고 직위 박탈되고 윤석열이 특별 사면을 하고 그래서 또 출마 중이어서 제가 읊고 있겠죠. 네. 이제부터예요, 소개는. 네. 양양생입니다. 창원에서 근데 주로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창원 경상고등학교와 경상대학교 법학과 학사입니다. 특이하게 경상대가 경남권의 국립대예요. 네, 아, 직업국이죠. 경남대가 그걸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자녀는 아직 18세 미만이어서 해당 사항 없고요. 네. 자, 재산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29억 9,875만 6천 원, 그러니까 총 재산이 배우자 포함해서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18억 1,088만 8천 원, 배우자는 1억 한 4만 8천 원? 1억 한 48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녀들이 2명인데 각각 6,900만 원쯤 있습니다. 18살 이하라며. 예, 중요한 건 유능한 청소년들이네.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따님이 있더라고요. 자, 여튼 자기 재산은 총 40억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애교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애교를 부릴 수 없다. 본인의 재산으로. 아니, 걸고 애교를 부려야죠. 네 재산은 29억 9천만 원밖에 안 되면서 어떻게 애교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재산에서 자기 소유의 분당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집은 분당입니다. 예. 강서구에는 전세권 건물이 있는데 뭐 사무소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강서구 뚝섬로에 아파트 전세권이 하나 있습니다. 사는 척하는 곳입니다. 성동구 뚝섬로인데 네. 여기에 사는 척할 필요는 또 뭐가 있어요? 성동구예요? 성동구 네, 강서구 성동구 뚝섬이에요. 아, 그러게? 생각해보면 뚝섬로인데 강서구에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뚝섬. 근데 그 본인 아파트 판교에 있는 게 10억이고 배우자 아파트 뚝섬에 있는 게 10억이에요. 어디 사는지는 좀 미스테리하네요. 별거. 뚝섬에서 그 수상 택시를 탈 수는 있는데 강서구에는 내리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둘 다 10억이니까 비슷하니까 아니지, 별거. 내리는 거야. 정류장에서 뛰어내려? 내리는 거 편견이죠. 이제 만들 거예요. 우리 마곡에다가 우리 후보가 이 수상 레저 다 한다고 했어요. 그게 본인 출근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기사님이 돌아보면 구청장이 없어요. 없어졌죠. 아까 계셨는데. 네. 예. 사실 기사도 기사가 아니고 암살자였거든요. 그러게요. 에디터 감사해요. 당연히 그냥 뭐 강서구 뚝섬로라고 생각해요. 같은 강이니까 뭐 있겠거니 했네요. 뭐야 그게. 자, 예금이 좀 많아요. 예, 그리고 12월 31일 만기가 다가오는 예금이 2개가 있어요. 아이고 좋겠다. 9천만 원, 농협, 우리은행에 9천만 원. 우리 만나요? 고기 좀 사주세요. 보험이 본인 배우자 건조해서 자녀. 내년에는 광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보험이 본인 배우자 자녀 겁내 많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조심하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뭐 무서운 건 많았을 겁니다. 이 예. 사람이. 자, 주식. 이건 이제 아침을 누가 차리느냐의 주도권이 있는 거죠. 자, 주식. 그 짤 있잖아요. 그 짤 네. 요즘 유행하는 거.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서로 짠하고 안 마시는 거. 서로를 너무 잘하는 두 사람. 되게 어색하게 멀뚱멀뚱 이렇게 하늘 보는 거 있어요. 마실 걸 줘? 네. 자, 주식도 본인도 배우자, 자녀, 많습니다. 자녀들이 삼성전자 22주 정도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열심히 훈련 공부 중이네요. 중이고 엄마도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걸 좀 준 것 같아요. 해봐라. 좋은 말로 훈련 중이고 지금 네. 물려있죠. 네. 예, 그리고 김태우 후보 본인 주식만 보자면 키네마스터 1,500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딘가 찾아보니까 동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네요. 한때 흥했지만 지금은 망해가고 있죠. 네. 김태우 TV를 그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모바일
동영상 편집계의 어도비가 되는 것이 회사의 비전이라는데 저는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거 실패했죠, 그 비전은. 어도비가 되겠다. 네. 뭐 그렇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어도비가 되겠다. 자, 한국이 어도비가 되기에는 배우자가 애플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아마존 주식, 겁내 많아요. 네, 팡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가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전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하고 후보자 본인은 공익신고자라고 우기고 있으나 이후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를 당해요. 그렇죠. 자,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 형이고요. 예, 이게 형이 확정이 됐고요. 일단 요거를 먼저 볼게요. 김태우 후보가 2019년 4월 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후에 2021년 1월 8일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고 김태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항소했으나 이게 이번에 이제 확정이 돼버린 거죠. 그렇고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 비행위가 무엇이냐면 청와대에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려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2018년 11월 초에 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근무했던 자,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수수사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나 청와대 이렇게 오겠죠. 자, 그리고 수사 내용을 캐묻습니다. 그리고 수사 서류를 열람을 요구를 해요. 함부로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특수수사과장과 밥을 먹으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내가 보기엔 지금 실업자라고 할 뻔했어요. 자, 건설업자 최두영 회장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폰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찰서에 가서 나 청와대 감찰반원이야 이러면서 밥 좀 먹자. 그리고 좀 수사기록 가져와봐. 이러면서 너 저녁 뭐 좋아해? 막 이런 거 하고 막 설렁탕고. 자, 그래서 이게 나 특식교대?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너 검찰로 원대 복귀를 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청와대에서 나가라는 거죠. 원대 복귀라는 게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폭로가 시작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김태우 후보가 추가 개인비들이 좀 나왔어요. 뭐 골프 접대부터 해가지고 좀 더러운 짓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찰 부서였던 실제로 과기부 예, 원래 없던 5급 사무관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인사이동을 당하려고. 예,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너 죄질이 좋지 않아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너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형을 확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김태우 본인은 유죄 확정까지 이르게 된 이 공무상 비밀 누설 재판 과정에서 내내 매달렸거든요. 봐봐라. 이거 내가 했더니 이걸로 환경부 장관도 이렇게 징역 2년 실형 받았고 이래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만 보면 근데 청와대 감찰반의 일부 가벼운 비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럼 봐라 비위 사실이 있잖아. 이거는 공익신고야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털어서 나오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먼지를 자기의 흉을 감추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쓴다는 데에서 지금의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하고 비슷한 패턴이 읽힙니다. 네. 법원이 그 맥락을 정확히 읽은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걸 제보를 한 이유는 자기가 궁지에 몰렸으니까 한 거라는 걸. 이게 보통은 이런 류의 단건 수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법원이 이렇게 다른 사건을 세세하게 적으면서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야라고 지정해 주는 경우 전 별로 못 봤습니다. 죄질이 나쁘다라는 단어 진짜 그러니까 법원도 짜증난 거죠. 되게 오랜만에 그렇죠. 봤어요. 왜냐하면 왜 본질을 피하고 이 문제만 말하냐. 1심, 2심, 3심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짜증이 났겠죠. 그렇죠. 넌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됐다는 게 팩트. 네. 그래서 날라갔다는 게 또 팩트. 근데 또 왔다는 게 팩트. 여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22년 6월 20일에 받아요. 여기서 개인정보법 위반은 뭐냐면 2020년 4.15 총선 전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한정혜 의원과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이 중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김영란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로 이 CCTV 동영상 파일을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자기 유튜브에 공개를 해버려요. 아. 예. 이걸 가지고 지가 선관위로 갔었어야죠. 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중식당 CCTV도 제가 알기로는 경찰 입회하에만 그렇죠. 파일을 주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보좌관은 가서 이걸 어떻게 또 받아왔대요? 그죠. 접근도 공개도 다 불법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2024년 5월 18일 그래서 형을 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찌질한 게 결국은 비서관들, 보좌관들 회식한 거 자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캐면서 49,000원 넘었는지 얼마 넘었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그 다닌 테이블 거예요. 찍힌 뭐 CCTV를 가져와서 팔부채가 네. 있나 없나 세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를 다 더해본 거야. 뭐 자기- 하나 걸리나 예. 보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 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찌질하게 돌아보고 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파파라치. 그래서, 네. 그래서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 때 형을 받고 어떻게 하다가 8월 15일 23년 올해죠. 예, 광복절에 광복절 특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으로 복권되어서 출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약 보시죠. 힘 있는 구청장. 첫날부터 속전속결.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슬로건이에요. 하긴 재판받아야 됐으니까 속전속결 할 수 없었구나. 자, 4천억을 벌기 위한 40억 수수료 39억으로 정정이 됐는데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발언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윤석열, 오세훈, 김태우 이렇게 삼각 편태를 짜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거는 무조건 강서구의 선거여야 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무슨 뭐 내년에 총선 예비 뭐 정권 심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서구의 주요 현안인 공항이 가까운 지역의 삶이란 뭘까요? 일단 고도 제한. 그렇죠. 소음. 겁내 시끄러운 소음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서구 화곡동 하면 지금 전세 사기의 메카가 되어버렸잖아요. 전세 사기.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가 있고 지역의 가장 중요한 개발 이슈 중에 하나가 방화 차량 기지와 차량기지. 예, 건설물 폐기장, 건폐장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병합 발전소 건설이 주요 이슈인데요. 당연히 좋은 건 땡겨오고 싫은 건 내밀겠다라는 것이 주요 공약이고 내밀 때도 땡겨올 때도 대통령도 서울시장의 힘도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자기의 주장입니다. 내가 여당이고 네. 오세훈도 우리 당이고. 기본적으로 25년 전에 서울시가 생각했던 그림에서 강서구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포공항이 계속해서 일부 국제공항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역할을 계속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고 높지 않은 모든 공공시설들을 강서구에 밀어놓는 쪽을 원했었고 5호선을 처음 만들 때도 그래서 방화차량 기지를 중심으로 짠단 네. 말이에요. 트랙을. 그랬던 모든 것이 하나씩 밀려나는 게 추세고 결국 서울 시민의 패턴상 김포공항은 사라질 거거든요. 네. 그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서울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고도 제한을 풀고 빌라를 초고층 아파트로 만든다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3천억 벌어온다는 게 이건 거예요. 재개발해갖고 벌어온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있는 이 강서구의 빌라 전세 사기 해결이 더 급해 보입니다. 네. 공보를 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데 말풍선이 붙어서 약간 웹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대한 신속히 고도 제한 완화 해결할 것 이러면서 해놓고 또 이주 교육부 장관과 찍은 사진에는 명품 교육도시 영어 유치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걸 왜 구청장이 굳이 하죠? 이거는 그냥 세우면 되는 건데 업자가. 그죠. 네. 그리고 대기업이 출연한 자사고를 유치한다는데 일단 하나고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왜 이렇게 아이들도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관이랑 이런 걸 뭐 약속했다고 선거 공보에 막 내도 돼요? 막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 장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파울들이 하도 많아서 놓쳤는데 장관을 왜 집어넣어요? 걔도 쟁관 셋이나 등장해요. 예, 네. 그 중소기업 중기청 아니 중기부 중기벤처부. 장관, 예, 중기부 장관 사진까지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지역의 선거인데 네. 자, 방화 건폐장 이전 부지에 제2 롯데월드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롯데월드가 2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 롯데월드를 짓겠다고. 제2 롯데월드. 제1 롯데월드도 지금 신생아 수가 적어서 네.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 그렇죠. 다 외국인인데 가면. 네. 그리고 제2 롯데월드를 간다라는 거는 그 주변에 어떤 쇼핑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좀 이렇게 누리러 가는 거잖아요.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 이렇게 쭉 가다가 강서구에서 컷하겠다는 거죠. 자, 하지만 월미도가 있는 걸? 자, 그 멋진 월미도를 두고. 그러니까 월미도 송서방. 자, 방화 차량 기지 인근 건폐장 이전을 위해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이때 갑자기 김포시에 반발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지하철 5호선을 김포 검단 연장이 확정을 먼저 해라. 그런데 이제 먼저 지른 게 있어요. 김태우 후보가. 자기 구정을 홍보하면서 예, 구청장 시절에 잠깐 뉴스에 났었어요. 네, 자 검폐장 이전을 두고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는 김포 쪽이지만 실제로 인천 서구와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인천 서구에 온다라고 하는 건데 국토부는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5호선 연장할 거면 너희들끼리 합의해 와라라는 게 지금 현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차역을 놓고 김포시는 지금 인천 서구 지역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선호를 하고요. 인천시는 무려 4개 역을 지나는 U자형, 우리 UPD, 자 U자형 노선을 제출한 거죠. 구부러져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5호선이. 근데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드라인이 엄청나게 지옥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바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 가장 합리적인 예. 건 5호선을 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 빨리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김포시하고 인천시의 이해 충돌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우리가 5호선 연장 때문에 방화동 검폐장 김포 이전을 수용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재협의할 수 있다. 니네 이러면 검폐장 안 받는다라고 으름장은 놓지만 제가 보기에 그냥 뭐 약간의 그냥 땡깡 같아요. 그리고 인천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5호선이 검단 신도시 안쪽까지 경유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타보면은 이거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포개지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해서 하지만 뭐 지금 다 김포시 그리고 인천 서구청장까지 해서 다 같은 당적입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강에서 개화산까지 피크트램을 건설하겠다라는 게 공약입니다. 네. 피크트램이요? 예, 피크트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언덕백이 올라가는 트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홍콩에 있나 봐요. 홍콩이 또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으니까. 에너지 많이 쓰겠다. 예, 그래서 후보자가, 자신의 아내가 애를 뱄을 때, 표현 겁내 저렴하죠? 와, 예. 애를 뱄을 때. 자, 태교 여행으로 홍콩을 갔더니, 와, 이거 되게 좋더라 하면서 우리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공보에 직접 그 김태우 후보가 쓴 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국어 못해요. 예. 그러게요. 예. 저 방금 봤는데 청년 스타트업이라고 돼 있어요.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거는 뭐 디테일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곡나루에 워터프론트 공약이 있어요. 마곡 첨단산업 단지에서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도록 해서 여객과 관광, 레저 그리고 수상 물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한강을 이용한 수상 물류에 대한 경제성이 과연 있을까요? 왜 이런 농담들 하잖아요. 혹시 대통령도 이명박으로 바뀌었냐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명박 때 그거였긴 해요. 이게 만물 이명박계들이 다 돌아왔는데 가장 특이한 돌아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강선호 사상이거든요. 왜 이것까지 돌아와야 하냐는 겁니다. 다들 포세이돈이 됐어. 예. 네. 다른 건 크게 재미가 없어서 이 워터프론트 공약을 좀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 이렇게 우산에 물방울 모양 같은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때 제시된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2008년에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이 마곡 워터프론트 현상 공모가 당선이 돼요.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 2010년 7월에 건설사 측에다가 통보를 해요. 서울시가. 야 이거 사업 재검토하겠으니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13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지화가 검토된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이 강서구 이슈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다시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진성준 후보 중 지금은 이제 의원이죠. 김교훈. 그러니까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 예, 국회의원이 이거 원래 백지화 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 경제성 없지 않느냐, 그게 한번 서로 이렇게 말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곡 워터프론트 계획은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친수 도시를 목적으로 수변 공간을 넓게 잡는 건데 한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수공간을 채워질 것이냐 어떤 그런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육상공원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목은 해보세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별로 감 없는 분들은 네. 이제 일단 지리적으로 강서구는
9호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 강가다 보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전략이긴 할 텐데 생각해보면 쓸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닙니다. 깨알 공약은 취임 즉시 무분별한 거리 현수막을 싹 철거하겠답니다. 그거는 법을 고쳐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이거 뭐 지자체도 좀 하는데 이제 좀 생겼더라고요. 자, 그리고 강서구청 주관 행사, 체육대회, 축제 등 정치인 축사를 축소하겠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말을 잘 못해서. 안 나가고 싶다. 근데 이게 공보물에 올라올 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정권 정치인들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줄인다는 건 그러면 무분별한 건 야당 거니까 야당 것만 없애고 그죠. 정치인 축사는 자기 빼고 다 축소한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기 것도 축소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이 써놓고 자기가 뭐 1,057억을 아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구 예산을 아꼈다라고 하는 건데 제일 운용을 잘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짜고 그만큼 집행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한 거죠. 그죠. 남았다는 거는. 네, 남았다는 건 사실 되게 못했다라는 거라고 계획 보시면 잘못 됩니다. 짰다는 예. 거죠. 아니 지방 재정이 흑자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그대로 남죠 예산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정의당 후보 보시죠. 정의당 권수정 50세 여자 정당인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번 재보선 보면은 2명 빼고 다 정당인이라고 적었어요. 네.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도 직업에 이렇게 정당인이라고 적으면은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적는 직업을 적도록 합시다. 알고 좋아요. 보니 그것도 정당인이었어. 그럼 대출이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더 안 나오지. 절대 주면 안 된다. 망한다. 미쳤어요? 2018년 서울시 의원에 비례에 당선되었을 때 맑은 콧물을 흘릴 때나 쓸 수 있는 직함입니다. 2018년 서울시 의원에 비례에 당선되었을 때 원래 현직에 있는 사람이 선출직이 되면은 회사에서 무급 휴직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아시아나에서 요때다 싶어가지고 퇴직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승무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에서 이거를 강하게 규탄을 했어요. 보수지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진보지에서는 아시아나가 이렇게 자르려 그런다. 보수지에서는 서울시 의원의 갑질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등의 소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공보에 현 아시아나 항공 선임 승무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복직됐네. 이게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겼나 보네. 네, 그러니까 직업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거 얘기한 거예요. 대출 받을 땐 요거 적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강서였죠. 그렇죠. 공항 옆. 네. 충북 계산생, 동인초, 북중, 금천고 졸업. 충남대 물리학과 그리고 95년 아시아나 승무원으로 입사합니다. 954번이었어요. 문득 90년대 항공사 광고를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도 항공사가 아니고 승무원을 광고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비행기 승무원이 선망의 직업이면서도 동시에 항공사 광고에서도 승무원을 이딴 식으로만 소비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 시절에 승무원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앞불싸 네. 부모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빨갱이가 됩니다. 기도 합니다. 네. 그 낮은 확률의 전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직 중에. 네. 네. 아시아나 항공 노조에 가입을 해서요. 공보에 보면은 바지 유니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저 언젠가 이제 막 할 일 없이 누워서 트위터 보고 막 인터넷 보고 하다가 승무원의 유니폼이 비행기 위급 상황일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한참 나왔던 시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아마 권수정 후보가 일을 한 결과가 저한테까지 돌아온 모양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해원가 그 청바지 있잖아요. 네. 그 제일 최악이에요. 땡겨서요?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비상사태에서 물에 들어가서 승객들을 무거워지는구나. 구조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청바지는 무거워지는데, 그게 근데 그 조씨 집안 취향인 거예요. 맞아. 옛날에 네. 성룡이 청바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나쁜 놈들을 때려 눕혔어요. 맞아요. 살인 청바지. 그 영화가 있어요. 살인 청바지. 그래요? 진짜 B급 영화인데. 주인공이 청바지인가요? 청바지가 사람을 죽여요. 약간 잠깐 저 선관위 지혜- 페이지를 벗어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약간 지혜모 목화로 만들어서 약간 와, 대박! 인도 소녀들을 착취하며 만들어진 청바지가 거기 사람을 죽인다. 네, 거기 산재로 죽은 인도 소녀의 시체가 들어가서 원한을 가지고 그 패스트 패션을 사러 온 사람들을 다 죽이는 얘기예요. 되게 괜찮은 시나리오인데요? 캐나다 2020년 영화 슬랙. 와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빨리 가세요. 오. 추천합니다. 네. 올바른 소비에 대한 윤리적 소비라는 착각. 그럼요. 결말이 정말 대박입니다. 오. 아시아나항공노조의 빨갱이였습니다. 진에어는 그 청바지를 쓰지 않아요? 네. 05년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2013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지선에서 서울시 시의원에 당선, 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도 출마를 했어요. 아니요, 그때가 아니라 지난 지선입니다. 지난 지선이군요. 죄송합니다. 8회 지선. 8회 지선에도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 해체라는 심시티 엔딩 같은 공약을 걸었던 거를 그렇죠. 덕질인이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막 기억이 막 되살아나고 있어요. 본인이 강서구에 전세 3억짜리 아파트, 배우자는 대전 중구에 2억 7천짜리 아파트가 있네요. 이것도 전세겠죠? 네. 대전 중구 시세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본인, 아니요, 재산이에요. 대전 중구면 썩 요새 좋진 않죠. 네. 그 외 이것저것 빚이 3억쯤 있어서 재산은 5억이 좀 안 됩니다. 네. 부부가 둘 다 SUV를 좋아하나 봅니다. 본인이 14년 된 투싼 IX고요. 배우자는 20년식 QM6입니다. 묘하게 착급도 맞췄어요. 그러네요. 2008년 건조물 침입 벌금 150은 노조 활동 중에 생긴 거고요. 그렇죠.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서 대표 발의 법안들을 몇 개 좀 찾아봤습니다. 청소년 인권조례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이거는 깎자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 촉구,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장애인 탈시설, 사회적 가족 지원,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등이 보이네요. 공보에는 따릉이 노동자 처우 개선,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업적을 걸었습니다. 네. 이 따릉이 노동자라면은 이 따릉이를 이렇게 모으고 다시 정돈하고 정비하고 그런 노동자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네. 것 같아요. 주로 야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트럭에 싣고 가는 걸 보긴 했거든요. 네네. 옛날 얘기 끝! 요즘 얘기. 공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요. 공약!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복구! 전세 사기가 집중되어 있던 탓에 강서구에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현안입니다. 네, 원내정당은 모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센터 선구제 후 회수. 구청이 먼저 공공 매입을 해서 지원하고 사후 정산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깡통 전세를 위한 캔 전세를 위한 지원.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카페 1,000억 원 발행, 강서구민에게 연 12만 원의 그린 교통카드 지원, 청소년 어르신 마을버스 무상, 저녁이나 공휴일에 소아과 지정 병원 및 약국 확대 운영, 어린이 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이상 초과 지원 등등이 있어요. 뭐 1인 청년 생활 동반자, 뭐 강서 인증제, 뭐 이것저것 깨알 같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 강서 인증제. 네. 서울시장 나왔을 때 나왔던 공약들하고 되게 닮아 있습니다. 네. 독특한 거는 종부세 재산세 감면 정상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원을 가지고 청년 신혼 공공주택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역조은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반값 깎아받았는데 그리고 놀라운 것이 사실 이게 보통 이제 구청장 시장들은 잘 안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대성급 공약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저 이걸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때 그러니까 조은희 구청장이 지금 의원이죠. 네. 예, 아이디어가 신박하긴 했던 거죠. 네, 네. 물론 지방세 일부에 한정합니다. 아, 네. 네. 더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서구만 그걸 더 받겠다는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이펙트가 일어날지. 네. 근데 시나리오를 좀 써보다 포기했어요. 이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사고 실험은 우리가 총선에 가서 되게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네. 진보당 후보 보시죠. 진보당
권혜인 35세 여자 경기도 성남시 출생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예요. 365 어울림 한의원의 원장인데 여기는 여성 한의사 3명이 협동진료를 한답니다. 화곡유치원과 화곡교회가 있는 블록 건너편 건물에 있습니다. 화곡동이군요. 길벗이라고 지표에서 봉사하고 뭐 소외계층 방문진료하고 하는 한의사 단체에서 대표를 합니다. 좌파구만. 여기서 민주노동당에 입당합니다. 통합진보당을 거쳐 민중당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이게 마치 그 바른미래당 케이스처럼 루틴을 보면 그 정치인의 성격을 노선을 알 수 있죠. 민노당, 통합진보당, 민중당 루틴입니다. 네. NL이구만. 통합진보당 시절에는 전국학생위원장, 민중당 시절에는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진보당으로 이름이 바뀐 후에는 현재죠.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위의 공동위원장, 그리고 2022년에 후쿠시마 방사능 이슈가 처음 나왔을 무렵에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청구인 대표를 했는데 네.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당에서 주력으로 밀었던 조직을 섭렵한 것으로 보아 차기 주력군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통합진보당 내 NL들도 아마 내년 총선에 다시 볼 수는 있을 텐데 복권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마 새로운 스타들을 많이 할 겁니다. 중앙당에서. 차근차근 잘 커왔다는 느낌이죠. 자, 이런 이력이니까 전과가 없으면 이상합니다. 두 건. 2013년에 집시법 및 폭처법, 공동주거 침입이 있고요. 2015년에는 일반교통방해, 모두 시위 관련입니다. 네. 재산 1억 6천, 집에 임차보증금에 보험은 그닥 많지 않은 생활인의 재산 구성입니다. 그래도 지난 총선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다행입니다. 열심히 한의사죠. 침 많이 열심히. 네. 근데 88년생인데 지금 이런 당 커리어를 갖고 계시면은 진짜 딱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그 정당 활동을 시작한 거 아닌가요? 학생 때부터 계속 곧바로 길벗을 시작한 아, 거죠. 이게 또 이 진보당 계통의 패턴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키워지죠. 네. 네. 자, 당이 민중당 이름을 쓸 때인 지난 총선에 강서구 병에 출마해 낙선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인부 닮은 그 스포티지를 갖고 계시는군요. 아, 네, 이쁘죠. 네. 내가 사고 싶진 않지만. 권혜인 후보의 정보를 조사하다가 이제 진보당도 나무위키 어뷰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꽤 됐어요. 권혜인 항목이 자세하고 아주 따스합니다. 따스합니다. 그러니까요. 적당히 좀. 아주 우호적이에요. 원칙 티나게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 저희가 옛날에 지적했을 때가 진보당이었던가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따스해졌어요. 자, 아무래도 지금 전세사기 대책 활동과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 활동을 이력으로 내세우는 만큼 그 두 가지를 기상캐스터에게 밀렸구나. 그 두 가지를 가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네. 공보에서도 각각 2페이지씩 총 4페이지를 하라 했어요. 동시에 민생 밀착 이슈를 책임지는 풀뿌리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보입니다. 네. 강서구 최초의 청년 방범대도 자신과 진보당이 만들었답니다. 주로 전세 사기 대책, 방사능 안전급식, 연령별 맞춤 돌봄, 녹색 생태도시 같은 방향성인데요. 이런 진보 정치인도 강서에서는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마무리한다. 이런 공약을 내야겠지요. 네, 진보당이 이렇습니다. 보통. 생태 공약 중에는 마곡 열명화 발전소 신속 이전도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교통 문제와 관련된 얘기죠. 이거는 사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2030년대가 오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하는 서울의 각 지자체별 쓰레기 매립 혹은 소각로를 집어넣겠다는 공약과 다를 바 없음을 파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 지선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런 공약들이 그럼 하겠네. 이제 뭐 이후에 바뀔정의당이나 진보당, 민주당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다른 어휘를 가지고 그 전초전을 보셨다고 보면 좋겠고요. 원내 정당의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꼼꼼한 요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요즘 치약 플러스. 꾸준히 출시 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식물 성분을 더하고 각종 충치,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증강시켰어요. 그래서 이름이 플러스. 파라벤은 자몽종차 추출물로 종차. 계면 활성제는 코코일 글루타민 나트륨으로 대체를 했어요. 뭐든지 센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꼭 그렇게 빨래 비누 가지고 머리 감는 게 무슨 되게 마초적인 것처럼. 말표 빨래 비누. 말표? 말표는 구두약 아니에요? 말표도 있었어요. 염색약 대신 썼다는 줄 알고. 좋은데? 양치 후에 구강이 마비되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치약이 맞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극 없는 산뜻함을 원하신다면 요즘 치약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쓰다 보면 이 느낌에 익숙해져서 잘 쓰게 돼요. 맞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씻기 전에 양치하고 까먹어서 씻고 나서 또 해요. 그거는 기억력 문제예요. 요즘 치약은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이렇게 방송을 길게 할 일이 아닌데. 녹색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녹색당 김유리 32세 여자 정당인. 진짜 직업 찾기 실패. 37세. 아, 죄송합니다. 37세 여자 정당인. 학력도 미기재했습니다. 네, 이건 적셔 이유일 겁니다. 경력도 모두 녹색당 내 경력. 재산은 그냥 예금하고 예금의 3배가 넘는 대출만 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네요. 예금으로 대출 안 돌려먹고 계속 예금은 지키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인 것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은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마이너스 4,200. 정가 없고요. 22년 은평 구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네요. 지난번 지역구는 은평. 홈페이지에는 몇 가지 정보가 더 있는데 유년기부터 강서에서 살았던 것 같고요.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해왔습니다. 서울 근린공원 내 생물 다양성 조사, 파크 골프장 조성 반대 등등 그런 운동을 해왔어요. 골프장 반대하고 막 환경 조사하고. 근데 동네 공원의 생물 다양성 조사는 왠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걸로 막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막 했나 보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김유리 후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네. 살펴보다 보니까 9월 초에 진보 4당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어요. 녹색당은 정의당과 진보당에서 단일 후보를 정하면 단일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네. 근데 단일화가 무산됐어요. 녹색당은 온건하게 열려 있고 우호적이고 진보당은 적극적으로 열려 있고 정의당은 아주 미온적으로 보수적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우리 당 없어질 건데 같은 열패감을 가지고 있는 중앙당 당직자들도 꽤 많이 있고 기존의 이제 뭐랄까요 심상정의 수건 민주당으로부터의 홀로서기 그 패키지에는 언제나 진보 정당 단일화 논의에서도 비판적인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정의당을 꿈꾸고 있죠. 네. 그래서 정확히 노회찬 의원 생전에 보여주던 이제 조금 열려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진보당이. 최근에 많이. 네. 그래서 진보당과 정의당 소식인 것 같은데 녹색당 시간에 찾았어요? 네, 아무튼 녹색당은 그래 뭐 하자면 할 수 있지 정도의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그 외에 특이할 점은 사진 찍히는데 소질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이 헐리우드 유명인의 밀레 인형처럼 나왔어요. 마담 투소. 네, 마담 투소 가면 있는 거 있죠? 네. 검색창에 그냥 김유리 녹색당만 치셔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국에 온 듯하네. 네, 원고에는 제가 노동자들 보라고 예시를 붙여놨어요. 네. 정보가 없는 후보가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공약을 살펴보죠. 1번 공약은 녹색 공공교통. 먼저 녹색 교통 패스는 월 5에서 7만 원의 교통비를 강서 지역 카페로 환급해준다는 공약이 있는데 이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옥철 예방 사업이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냥 지하철을 없애면 지옥철도 없어진다는 의미일 리는 없고. 지옥철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하철도 없으면 지옥철도 없잖아. 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지옥철 예방 감시단을 설치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철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녹색당이 하는 일은 시민단체가 하는 일과 가장 닮아 있고 시민단체 느낌으로서의 녹색당이 하고 있던 어떤 일을 지금도 구청장이 되어서도 지속하겠다면 이런 방식의 캠페인을 할 텐데 여기서 빠져있는 건 이윤이 들어가고 나오는 국가사업이죠. 네. 즉 그 말을 못하겠다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을 늘리겠습니다. 그 말을 못해서 이런 표현으로 바꾼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하철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이죠. 맞아요. 건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딱히 친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근데 이게 지옥철이 안 되려면 양을 늘리고 편성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녹색당은 거기에 오케이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문장이 나오죠. 근데 강서는 실제로 교통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니까 네. 여러분 퇴직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녹색당의 정치인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겪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없는 말은 많고 해줘야 할 것들은 많고 시민들에게. 근데 지옥철 예방 감시단이라고 설명을 안 보고 그냥 이름만 보면은 지옥철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 같아갖고 그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붐비지 않을까. 그래도 더욱더 붐비지 그 사람들 때문에. 문장이 엉성합니다. 당장 내려! 올림픽대로에 고정형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한다고 해요. 이게 공약만 보면은 닭이 먼지나 달걀이 먼지나처럼 아니 올림픽대로를 다니는 버스가 없잖아! 라는 의문이 먼저 드는데. 그러니까 일부 공항버스와 빨간 G버스들을 위한 것인가? 빨간 버스나 G버스들을 위한 것인가? 터미널 들어가는 광역버스들만 다니죠?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2021년에 정부에서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때 정부에서 추진했던 건 BTX를 활용한 가변형 전용 차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 G버스, 광역버스, 그러니까 노선이 있는 공항버스 그리고 이제 터미널에 들어가는 버스 요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저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BTX 검색해 보시면은 그 로봇으로 변신할 것 같은 멋있게 생긴 큰 차가 지나가면서 중앙 분리대를 한 차선씩 옆으로 이동시켜요. 맞아요, 그거요. 네. 가변. 네네. 그거 모르시면 검색해서 한번 봐서 되게 재밌어요. BTX입니다. 네. BTX요. 근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는 출근 시간에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선이 막히고 퇴근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는 차선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서 이 중앙분리대를 한 칸씩 옆으로 옮겨서 막히는 쪽에 차선을 늘리고 거기를 버스 전용 차선으로 운영을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다음에 서울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급행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서울시가 반대를 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없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서울시장이 들어오면 이 양쪽의 간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가지고 되게 멋있는 차 볼 줄 알고 막 기대에 부풀었는데 네. 네. 보지 못할 거. 예, 실제로 못 보게 됐어요. 동심으로 돌아갔는데. 이건 그냥 사실 재밌어서 설명드린 거고 김유리 후보는 고정형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이게 BRT 같은 거 아니에요? 버스 전용 차로로 해서 그러니까 세종에? 네네네. 비슷합니다. 네. 근데 그 올림픽대로가 네, 올림픽대로가 강변북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은 보강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을버스 공영화는 이거는 사실 곧 될 것 같긴 해요. 네, 서울에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서구 기후노동조례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극한 기후에 작업 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요. 플랫폼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기후 휴무수당을 지원하는 공약이에요. 네, 요건 좀 쉽죠? 네, 장마나 혹서기, 폭설 때 안전을 위한다고 수입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에서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 고위험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이건 생각해보니까 구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이미 시에서는 하는 부서들이 있고요. 네.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를 뿐. 그리고 깡통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공약이 있고요. 이건 정의당에서도 계속 밀던 아니죠. 네. 이건 뭐 전임 민주당 서울시장이 하던 일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이 제2롯데월드 짓겠다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퀴즈. 거기는 뭘 만들까요? 뭐 만들? 생태축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식물원? 녹지죠, 뭐. 네, 녹지. 그냥 둔다는 거지. 강서구는 이미 식물원이 엄청 크고, 네. 뭐 플래그십이죠, 나름의. 네. 네.
이 깡통주택 관련해서 오늘 의미 있는 판결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중개인.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같이 책임지라고. 아, 맞아요. 그렇죠. 중개인도 중개 잘못하면. 같이 책임지죠. 이게 답이죠. 예. 네. 자, 패트리어트 덕질인이 아니었네요. 그 애국당이 아니니까 이제. 그럼 넌 뭐냐? 그냥 극우 덕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라이트 덕질인. 파라이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지한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후보 보시죠. 우리 공화당 이명호 67세 남자 춘천 출생 춘천농고 그리고 아시아신학대 졸업 현재 아신대죠. 대학원은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등등을 수집했습니다. 신학대를 가서 동국대를 가? 그러게요. 그러네. 종교도장 깨고 앉았어요. 오, 그러네. 오늘 저의 주력 후보이기도 합니다. 보죠. 자, 정당인이 직업이라고 써냈지만 정당 소속을 오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정당을 많이 다니는 인이죠. 많이 다니지도 않았어요. 재산부터 보겠습니다. 29억 6,800만 원가량.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배우자 명의로 강릉에 집, 땅이 있습니다. 이명호 후보는 춘천이 고향인데 고향에 자기 이름으로 집 하나, 배우자 이름으로 집 하나 있고요. 강서구 아파트는 자기 이름, 강서구 상가는 배우자 이름, 예금도 9억 넘게 있는데 신북 농협에 1,500만 원 출자금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와, 현금 10억이네. 부자 유닛. 네. 병역 봅시다. 장남은 서울경찰청, 차남은 공군 15전비단에서 전역했는데 아버지는 재검 떴다가 보충역 됐다가 수형으로 소집 면제입니다. 수형. 오랜만에 보는 수형으로 소집 면제인데 이게 그 덕진 시간에 함정이 있죠.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그렇죠. 수용으로 소집 면제는 보통 유피님이나 제가 하는 건데. 그렇죠. 민주화 운동인지 확인을 위해 전과로 가봅니다. 76년 폭처법 상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래도 민주화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76년이면은. 네. 폭처법 상해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음에 77년에 작물 보관으로 징역 8월. 민주화 운동으로 작물을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짝 민주화 운동 가능성이 멀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작물이 없을 테니까. 그 당시 중정이었죠? 네. 중정 타자기를 훔쳤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뭐 수령님의 그 그랬다 교사를. 당근에 내놔. 네. 81년 특수절도와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개월. 민주화가 아니게 됩니다. 93년과 96년에는 풍속 영업으로 인한 벌금 100, 200. 옛말로 물장사 하셨습니다. 아, 이게 매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풍속 영업에 의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법률은 매매춘만 포함하지 않거든요. 네. 술집이나 성인용 오락실에 미성년자 들여도 가능합니다. 2014년 공무서 변조와 그걸 변호라고 하는 거야 지금. 와, 진짜 우리가 이게 쭉 일렬로 보잖아요. 76년부터 혹시나 우리가 오해할까봐 전속력으로 민주화운동으로부터 달아나네. 나 GTA야. 자, 상해 작물 보관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그리고 풍속영업 위반 2번. 자, 그러고서 2014년 공문서 변조와 행사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건 다시 민주화운동 가능성이 생기는데? 아니에요. 2014년에. 자, 그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를 79년에 받았잖아요. 즉 77년에 걸린 작물 보관으로 인해 8개월 빵에 있던 중 소집 면제가 된 거구나. 그게 그렇습니다. 좀 이제 뭐 항소하고 하면서 좀 늦게 집행이 됐구나. 작물 부자. 찬란한 전과 기록을 보고 참람된 저는 풀뿌리 조폭설을 떠올렸는데요. 뭔데요, 이게? 그러니까 동네 조폭. 아, 네. 그간 공보에 보통 양아치라고 하죠. 지자체 조폭, 로컬 조폭. 네. 그간 공보에 범죄 소명을 안 쓰던 이명호 후보가 이번 공보에는 드디어 소명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안 썼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이상하게도 그동안 출마를 많이 했거든요. 네. 없었어요. 어쩌라고 하며. 떡밥. 자, 그의 해명 스토리를 봅시다. 47년 전에 첫 전과 폭처법은 민주화 운동이었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네. 민주화 운동 때라고 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집유 중이 민주화 운동 때. 근데 집유 중이었다는 거 보면 자기가 민주화 운동해서 얻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집유 중이었어요. 수배된 친구가 찾아와 가방을 맡겼는데 가방에 있던 5만 원어치 악기 때문에 장물에 걸렸답니다. 당시 5만 원어치 아끼면은 되게 비싼 거죠. 네. 네. 특수 절도와 강도는 체육관에서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받고 고문을 받다가 자기 이름을 배우로 실토해서 걸렸답니다.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어쨌든 억울하대요. 자, 억울하면 뭐 합니까? 재심 청구를 꾸준히 넣어야죠. 재심 청구를 넣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전화로 묻지 말고 팩스 보내라고 했대요. 이런 이유도 들어가? 그래서 서류에 넣는 판결문 사본에다가 자기가 억울한 부분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공문서 변조 혐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심 청구를 넣었대요. 참고로 이 마지막 소명은 거짓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후보가 얘기하지 않는 벌금 100 이하의 범죄가 더 있는데 그건 뭐 여기 안 들어간 게 법이니까 첨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또 알아는 봤어요. 네. 자, 이명호 후보의 주장대로 억울하다 치고 그의 정치 이력을 봅시다. 지난번 총선 비례에 나왔을 때는 당선 기록만 쓰고 낙선 기록 안 넣어서 공전자 기록 불실 기재라고 제가 지적했는데 이번엔 다 써서 냈습니다. 네. 출마 12회. 한 번 빼고는 모두 강서 구의원에만 출마했습니다. 아, 뚝심이 있네요. 6범의 연쇄 출마자네요. 네. 11회 중에서 4선 했으니까 타율은 높은 편 아닙니다. 하지만 4선 구의원입니다. 91년부터 2018년까지 27년 동안 정규선거 8번, 재보궐 2번에 출마했습니다. 오로지 구의원만? 네. 정말. 한 번 더, 정규선거 9번. 정말 강서 구민만 바라보네요. 계속 무소속으로 낙선, 당선 모두 다 계속 무소속이었어요.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여기 출마하거나 당선되어 있는 동안 구한 부동산들이겠네요. 예. 그렇죠. 자기 이해관계가 보이네요. 첫 당선은 99년 재보궐선거. 3년 뒤 3회 지선에서 재선하고요. 3선 연임은 실패했다가 선거 1년 뒤에 재보궐에서 3선 달성합니다. 징검다리 3선의 영광 속에는 공직선거법 벌금 90만 원 2번이 숨어 있습니다. 운도 좋다. 2010년 4회 지선에서 4선을 드디어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당적을 갖고 있었어요. 한나라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새누리당 소속으로 나간 다음 5회 지선에서는 낙선을 해요. 네. 그러자 새누리당을 버립니다. 그럼요. 너무 오래 입은 옷이야. 네. 사실 이때 나 핑크 안 좋아해. 자신의 특수강도 전과가 불리할 것 같아서 그 공문서에서 죄명 부호를 변조했어요. 오 대박. 어떻게 하지 그거를? 이게 그러게요. 2014년에 처분된 공문서 변조화 행사입니다. 아, 이게 그거예요? 아니 경찰서에 숨어 들어갔나? 어떻게 하는 거야? 앞선 소명에선 재심 청구 서류에서 뭘 고친 것이라 했는데 아니었죠. 강도 사례를 막 망몽 막 이게 삼행 뭐 다 이런 식으로 죄명부가 다였나 나였나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걸 마로 고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수동으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 이후 무소속으로 구의원 낙선 한 번 더 하고 2020년 지난 총선 우리 공화당이 되어서 비례대표 12번을 달아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해요? 네. 오. 낙선 후 또 당을 버립니다. 쿨해. 네. 뒤돌아보지 않아요. 작년 지선에 자신의 길인 강서구 의원 출마로 돌아오지만 또 낙선. 이제 우리 공화당이 다시 돌아와 강서구청장을 노립니다. 아유 나이 드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셨네. 아. 버린 당도 다시 찾고. 아이고. 사회복지 특히나 노인복지 쪽에 강점이 있다고 하고 그쪽으로 공약을 짰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구청장 사이즈도 아닌 구의원 사이즈고요. 지금까지 본 찬란한 이력 앞에서 공약이니 구의원 활동 이력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네. 저는 시간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이후에 그 아이씨를 듣게 되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전국 단위 선거를 지선 한 번밖에 못 들어보셨을 텐데 총선을 위한 대비사항. 총선에는 종종 새로운 정당이 생깁니다. 새로운 정당엔 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영입을 하고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열심히 공약을 봤거든요. 뭐 65세 이상 세대 장애인 세대한테 뭐 싱크대에 붙는 음식물 처리기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 1번 공약으로 내고 그래요. 이건 구의원 사이즈잖아요. 네. 아니 사실 구의원 사이즈에서도 작아요. 차린 거 아니에요? 그건 자녀 중에? 복지관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건 동대표 사이즈죠. 그러니까 그 동대표는 당선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 소명을 했으면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지 않나요? 삼아서 지난번 2014년에 처분 받은 건데. 그렇죠. 아니 이제 이게 말소된 거야. 이 그러니까 죄가. 벌을 받았으니 이걸 또 린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마지막은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 고영일 54세 남자. 변호사로 법무법인 추양 가을 햇살의 대표입니다. 추양이 곧 가을 햇살이죠. 가을 햇살이라는 로펌이에요. 네. 한기총의 법률 고문이고. 가을 햇살? 막 이혼하기 좋은 계절이고 막 이런 거야. 뭔 말이야. 아니 한기총이라잖아.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 물려주기 좋은 날씨구나. 이런. 네. 기독자유당 시절에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옛날 이름이 기독자유당이었죠. 그죠. 거기서부터 사무총장과 대표를 역임했는데 지금도 대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단계 정치인입니다. 지금 대표가 누군지 불확실해요. 얘기가 제각각이에요. 성가비가 모른다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보마다 제각각이에요.
제주 출생, 오현고 졸업, 한국해양대 항해학에서 항해학으로 학사받고요. 간지난다. 예. 성균관대 법학 학사, 이상하다. 노스웨스턴 법학 석사. 병역은 항해를 배웠으니까 해군 중위 전역. 사시 42회, 사법 연수원 32기. 법학으로 진로 변경은 전역 후인 것 같습니다. 재산은 고향에 자기 명의 밭이 좀 있고 제주도에. 배우자는 평택에 밭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세권을 강남구에, 거기 삽니다. 임차권을 강서구에, 누구 빌려줍니다. 배우자는 성북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 실제 사는 곳은 강남구 아니면 성북구입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양자역학인가요? 과연 어디 살고 있을까? 나이로 봐서는 강남에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네. 비상장 주식도 있고 해서 총 재산 10억 7천 가량. 성북구에 1억짜리 아파트가 또 화장실만 갖고 있는 후보 나왔구만. 네. 아니 강남구 헌능로에 있는 3억짜리는 전세니까. 네, 이해가 가는데. 네, 이해가 가는데 성북구에 1억짜리 아파트가 애매하죠? 자, 이번이 세 번째 출마인데요. 2016년 20대 총선 기독자유당 비례 4번일 때는 김상조 씨가 자료를 제대로 못 찾았고요. 상조가 바빠가지고 그때. 그리고 네. 신인이었거든요. 2020년 21대 총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 6번일 때는 당시 원외는 5번까지만 소개한다는 방송 정책상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슬프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첫 소개입니다. 제가 이런. 허경영당을 제외하고 후보를 소개하지 않는 유일한 원칙이 그거였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 그때는 대표였는데 네. 누구 주고 하면서 본인이 6번으로 밀리는 바람에 대표인데도 소개가 안 됐어요. 다음엔 4번으로 줄여야겠어.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5인 이한 사업장처럼 안 돼! 막 이러면서. 네. 참고로 나무위키 고영일 항목 역시 누군가의 마사지가 느껴집니다. 아니 그렇죠. 왜 있는지부터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논란 항목이 짧은 것도 의심스러워요. 논란 항목 보시죠. 네. 네. 논란 항목은 아니고. 네. 이력을 봅시다. 노스웨스턴 법학 석사, 줄여서 법석을 따고 돌아온 2015년. 노스웨스턴 진짜 비싼 대학으로 유명해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명당 500인의 이름을 올리며 극우 데뷔합니다. 친박, 장외 친박. 네. 그 다음에 기독자유당을 선택하고요. 2019년에 특이한 이력.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손을 잡고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모임을 만드는데요. 자수변. 네. 이현주 의원님 레주메 보면 정말 될 대로 가는 사람이죠. 정부 내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단체였으며 그때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 중 첫 번째가 현재의 김태우 후보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요? 아니, 왜 단일화를 안 해? 그러게. 안 받아주는 거네. 예. 당 이름이 자유통일당으로 바뀌고 전광훈 목사가 전면으로 나서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대표직 혹은 그에 준하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처세 좀 된다. 즉 전광훈 목사의 측근 인사.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에서 큰일이 있었잖아요. 대선 후보가 탈당하죠. 네. 대선 후보로 뽑아놓은 김경재 후보가 탈당을 해버리는 어이상실 상황에서 네. 후임 대선 후보가 되기도 했어요. 그죠. 극히 드문 선거사의 후임 대선 후보. 사퇴했지만. 그때 뵀구나. 네. 이름이 익숙하더라고요. 나딩나 했네. 자, 극우 원외정당의 두 기둥 중에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총선 참패와 박근혜 사면 이후 지향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또 지하고 싶은 말 썼다 또. 반면 자유통일당은 친박에서 친윤으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윤석열의 수요병을 자초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보에도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썼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윤석열 당선은 우파 통합의 결과고 네. 이 통합은 자유통일당이 이룬 것이며 광화문 집회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공화당한테 이겼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사이 경쟁이 또 있군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정당들 중에 친윤으로 불리기 위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당은 자유통일당하고 자유당이거든요. 우리공화당이 아니라. 네, 우리공화당은 미온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자유당의 존재감은 거의 없죠. 네. 우리공화당은 이제 박근혜를 손절칠 타이밍을 놓쳤죠. 그리고 또 제가 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까먹고 있었네. 또 하나 있죠. 자민당. 그렇죠. 자유민주당이 한국자유민주당이 있죠. 네. 네. 국제정당이 됐어. 공약 좀 볼까요? 계곡을 좋아합니다. 마곡 테크노밸리, 메디컬밸리, 에어로밸리를 조성합니다. 이제 주민들을 하늘에 띄워놓겠다는 겁니까? 에어로밸리는 바람이 심한 계곡인가? 첨단기술 산업, 의료특구, 항공교통 허브를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김포공항 활성화와 없어지는 게 좀 지금 김포공항에 사람 없나요 요즘?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수상 레저 관광 특구를 만든답니다. 오세훈? 아라뱃길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6회공 연계 교통호부 어쩌고로 홍보합니다. 아,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007이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낙하산 보트 타고 타고. 보트 위에 딱 탁재해가지고 보트 타고 쫙 가고 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5대 공약 중 3개가 이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에. 항해 가셨다고 했잖아요. 전공을 살리신. 근데 제 망망대해를 항해하신 것 중은 스케일이 좀 작긴 하네요. 근데 저의 그 사소한 의문은 네. 6해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강서구의 강은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 결국 인천이랑 연결한다는 거 진짜 아니에요? 하려는 건 인천 중구로 강서구로 옮기는 일이죠. 우와. 옹진이나. 자, 그러기 위해는 아니고 네. 강서구를 영어 공용도시로 만든다. 네? 아, 이거 자주 보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뭐 영어 유치원 만든다고요? 영어 유치원 유치. 인서울 27골프장과 공진중학교 부지에 외국어 문화특구 따위를 만들겠대요. 아, 골프장 이름이 인서울 27인가 봐요? 여기 뭐 이거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건데. 네, 맞아요. 고도 제한 완화. 이건 뭐 진보당 권혜인 후보 시간에 언급했는데 여기서의 고도 제한 완화 얘기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는 재산권 공약에 좀 더 가깝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고영일 후보의 방향성은 차고 넘치게 알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1시간 넘게 했잖아. 뭐야 이게. 저는 어저께 난 최대한 줄였어. 전 어저께 농축산인 원고 받자마자 시간을 예상했어요. 한 명 하는데 성의를 다해야겠거든. 나는 최대한 줄였어. 이게 이 시즌을 벗어나면 이게 건조해서한테 이거 당부를 또 제가 귀찮아서 못할까봐 지금만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본선까지 혼나. 저의 권혜인 후보 4,400 분량이 기준이에요. 4,400자 한 명이 이 정도거든요. 아, 네. 근데 근데 오늘 보면은 제가 권혜인 후보한테 고소당해도 할 말 없게 됐죠. 네. 이런 류의 이제 정치 이야기. 이제 정치 평론가들과 정치 주변에 있는 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일단 선거를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옹립시켰고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뛰어넘어 공천할 수 없는 후보를 사면시켜서 공천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은 질 것 같으니까 이미 시키면 다 하는 포로들만 강서구에 내보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당은 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재밌는 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대통령실이 이 선거를 이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함부로 여기다가 초민이 선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초민이 선거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건 여당이 원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거 초민이 선거라고 부르지 말라는 언지를 받았다는 100%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거가 있으면 무조건 초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거든요. 데스크는. 100%의 증거까지는 아니고 뭐 강력한 정황이라고 합시다. 아니 정말 너무 신기해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비칸지 다 찾아보세요. 이번 선거에 초민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이건 심각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개인데 초민인데 거의 마이크로 한. 네, 일단 마이크로. 야당이 너무 신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너무 작게 썼나 초민이란 폰트를? 그러니까 초민으로 쓰라 그래서 그러니까 1포인트로 쓴 거야. 그래서 안 보였을 수 있어. 데스크는 썼는데 기자들은 못 본 거야. 쌀알에 쓰듯이. 교열팀이 못 봤거나. 왜 약간 움직이지 커서가? 생각했는데 초민이 세 글자. 아니 야당은 걸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선거고. 강남권 바깥 선거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지난 정권에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 잠입했던 검찰의 끈앞풀이 지금 출마를 했으니까 얼마나 싸움 붙이기 좋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시키려고 아껴놨던 치안 정감을 붙여놨잖아요. 야당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여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기자들은 어떻게 받아서 섬기는지 여와 야가 똑같이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림처럼 보인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그 외에는 우파의 정당들의 입장이 서로 꽤 다르다. 극우 정당들의 입장이. 그 점과 그리고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네. 네, 정의당의 입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없진 않겠죠?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난 3년간 당내에서 심상정 의원이 무슨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기에
당에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던 사람은 대표님이 이번에 은퇴하시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 어떤 여론조사에도 심상정 대표는 그냥 고향에 출마하는 걸로 나오죠. 이번에 그 권수정 후보 맞죠? 정의당. 네. 슬로건을 보니까 친명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이거를 내걸었더라고요. 정의당. 정의당이요?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좀 묘한 기분. 심상정 대표가 지난 대선부터 걸고 있는 지난 총선부터 걸고 있는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진보당은 이걸 티 안 나게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양당 다른 진보 정당처럼 양비론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전에 그러지 않았을 때의 정의당을 찾으신다면 진보당을 찍으세요라는 디셉션이거든요. 그 점 하나. 요 정도가 총선 앞에 놓여있는 이번 선거의 재미있는 제가 짚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홍성갑은 너무 길게 써가지고 내가 탕후루를 만들어버리겠어. 그럼 탕성갑이죠. 네. 조상이 당나라에 선 것 같긴 해요. 노회찬 재단이 거하게, 이제, 주기가 돌아올 때 행사들을 합니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그래서 이게 정의당에서도 지역위원회들이 노회찬 의원 주기 왔을 때 행사 크게 해요. 근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광주 가면 컸고, 부산 가면 컸거든요. 요 미스테리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쉬쉬하는, 정의당 내부에 있는 지금 어느 당으로 갈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인물들도 다 쉬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촉발되는 2010년대의 진보통합과 관련된 갈등들은 총선 시간에 다시 얘기해드리죠. 노동자들 물러갑니다. 다음번 총선에는 꽤 늘어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What is this?